안녕하세요, 오더리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FST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FST 매출의 대략 절반은 펠리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칠러 장비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FST가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외의 사업에서도 일부 매출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만, 현 시점 기준으로는 두 사업 외의 매출은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사업은 현재 비중이 적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FST는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이솔, 그리고 SP텍, 화인세라텍이라는 알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요, 향후에 무럭무럭 성장할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는 그러한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이들 기업 중에서 화인세라텍은요, 국내 상장사인 샘시 NS와 경쟁 관계입니다. 샘시 NS는 이미 일찍이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력을 꾸준히 높이 쌓아온 기업이에요. 이에 반해서 FST의 자회사인 화인세라텍은 후발 기업입니다. 화인세라텍은 이러한 후발 기업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저사양 제품보다는 고사양 제품에 집중하는 그러한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보다도 일본 교세라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과는 추후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FST 자회사 중에는 창성테크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창성테크는요, TCK의 사업과 유사한 실리콘 카바이드 식강링, 즉 SiC 식강링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온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FST는요, 신사업으로 EUV용 펠리클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FST의 EUV용 펠리클에는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즉 SiC 소재가 활발히 활용됩니다. FST는요, 기존 펠리클 제품들을 주로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공급해 왔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외에도 미국의 마이크론 쪽으로도 제품을 굉장히 활발히 공급해 온 바 있습니다. FST는요, 2019년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매출액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한 바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에 반해서 영업이익은 2021년 들어서 급락했습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영업현금 흐름도 5년 만에 적자 구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꺾인 이유는 바로 판관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판관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요, 바로 연구개발 인력과 관리직 인력을 대거 채용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인력 채용을 대거 진행한 이유는 바로 FST와 자회사의 신사업인 EUV 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FST는 이러한 비용을 모두 판관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FST는요, 연구 개발비를 모두 판관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FST의 재무제표를 상세히 들여다보시면 FST의 재무상태표와 주석 항목 어디에도 개발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는 개발비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FST는요, 근래 5분기 연속 어닝쇼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저의 인기 강의인 2차전지 산업 강의를 조만간 1월 말에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꼭 함께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FST가요, 2013년부터 근래까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은 무려 1,3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요, 같은 기간 동안 설비 투자와 시설 확장을 위해서 사용한 현금은 무려 2,050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서요, FST는 지난 8년 동안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보다 시설 투자, 설비 투자에 사용한 현금이 더욱더 많은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서 FST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불과 200억 원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현금 지출을 감행한 이유는 바로 신사업 확대를 위한 지출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지출된 현금의 상당 부분은 신사업향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현금 지출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FST는 이미 장비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내왔던 기업이고요. 추후에 EUV 시장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국내 몇 개 안 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FST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은 바로 차입금성 부채입니다. FST의 부채 비율은 대략 60%에서 70% 수준이고요. 이들 부채 중 대략 8할은 차입금성 부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차입금으로 인한 부채 비율은 대략 40에서 5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ST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3대 대주주 중에는 바로 누가 있는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계속해서 소부장 국산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잖아요. 이러한 소부장 국산화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FST의 지분 투자를 단행해서 지금은 현재 FST의 지분 대략 한 7% 내외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 강화의 포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FST의 최대 주주인 장명식 이사는요, FST 지분을 대략 16%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분율만 보자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장명식 이사 다음으로 FST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는 바로 CM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CM테크놀로지는 FST 지분율 약 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바로 FST의 최대 주주인 장명식 이사와 그의 일가족이 소유한 기업입니다. 그런데요, 이 CM테크놀로지는 FST보다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CM테크놀로지는 부동산 중심의 사업을 활발히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FST와 CM테크놀로지의 이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CM테크놀로지는요, 부동산 말고도 FST가 펠리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제품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 바로 FST가 완성한 펠리클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보관 용기입니다. 그런데 CM테크놀로지가 이러한 용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FST가 펠리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FST는요, 적대적인 인수합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꾸준히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회사의 의도에 반해서 경영진이 해임될 경우에는 경영진에게 수십억 원의 퇴직 보상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관에 명시해둔 바 있었습니다. FST가 공급하는 펠리클이요,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때 내수용 제품은요, 수출용 제품보다 단가가 높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수용 제품은 고사양 제품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바로 이멀전 ARF용 펠리클이 있겠습니다. 이들 제품은 특히 국내 디램 공장 그리고 파운드리 공장에 굉장히 활발히 사용되기 때문에 내수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가 제품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출용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쪽에 사용되는 비교적 저가 제품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수출용 펠리클은 대부분 해외 낸드 플래시 공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서 역시나 제품의 평균적인 단가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반도체용 펠리클은 수출용 제품보다 내수용 제품의 단가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FST의 칠러 장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용 제품보다 수출용 제품의 단가가 평균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요, 해외 수출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반도체 장비 내부에 탑재되는 고사양 칠러의 비중이 더욱 높기 때문입니다. FST가 이 펠리클을 주로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공급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되는 펠리클은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장에도 들어가고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장에도 들어갑니다. 모두 고루고루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FST는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지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의 성장과도 함께 발을 맞추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FST는 계속해서 EUV용 펠리클을 신사업으로 준비해왔죠. 그런데 현 시점 기준으로 이들 EUV 펠리클은요, 아직 양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FST는요, 펠리클 사업과 장비 사업 외에도 유통 사업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어요. 그런데 유통 사업은요, 지속적으로 규모가 꾸준히 축소되면서 존재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익률 5% 이상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FST는 이러한 유통 사업을 꾸준히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FS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더욱더 알찬, 유익한, 재밌는 그리고 또 여러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겨드린 링크에 있는 설문지를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또 많은 영상과 글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돌이었습니다.